네, 반갑습니다. 김기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언택트 시대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이어서 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4번 정도의 강의가, 요 강의 포함해서 4번 정도의 강의를 쭉 시리즈로 연결해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들어보시면 사장님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강의를 할 거고요. 사장님들도 이 강의를 잘 활용하셔서 사장님들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강의를 준비했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강의를 잠깐 좀 상기를 해보면, 지금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위기 상황입니다.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던 미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업을 좀 오래 했던 분들은 그래도 이런 상황을 아마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사업을 시작했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본인이 뭔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해보지 않고 스폰서나 그룹에 좀 그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던 사업가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사업이 굉장히 위태롭게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사업을 내가 책임지면서 제대로 해 나가는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채로 진짜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는 식으로 가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계시다는 거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사업을 잘 이끌고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로 가야 되겠죠. 네. 지금 제가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이, 한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독특한 문화가 있다. 그게 아주 쉽게 자주 대규모의 미팅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미팅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간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처음 시작됐던, 그리고 지금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성공자가 많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아주 좋은 회사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그리고 메나테크도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개인의 리더십, 개인의 실력, 이것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각자 본인의 실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리더가 앞으로는 사업을 더 잘해 나가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사실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전에도 그 스폰서나 그룹의 시스템에 의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성공, 그 이상의 어떤 부를 얻기는 사실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앞으로 다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돼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신다면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전처럼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전처럼 미팅을 하고 이 미팅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을 잘 보낸 분들이 더 크고 더 쉽고 빠르게 성공할 거라는 거죠. 예. 우리가 그래서 이 실력과 리더십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갖추자는 게 이번 제가 쭉 시리즈로 하는 강의의 어떤 주제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해 봤어요. 회사,
예. 여러분들 이제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요, 대략 11위 정도, 작년 기준으로 볼 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중에서 11위의 회사예요. 그리고, 정말 그 미국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정말 아주 탁월한 제품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보상 플랜도 석세스 어워드라는 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보상 플랜이 효율적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1인당,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에서 수당을 받는 분들 1인당 지급액, 1인당 수령액이 가장 많은 회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TNG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그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아주 많은 리더들을 배출하고 있는, 성공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그룹이고요. 또 각각의 이제 스폰서가 계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메나테크가 아니어도, 또는 글리코 영양소가 없는 회사들도, 또 보상 플랜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보상 플랜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도, 또 어찌됐든 이런 조건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조건들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뭐냐면, 요 5가지 조건이 모두 다 똑같은 사업가가 2명, 3명, 4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메나텍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같은 제품을 갖고 같은 보상 플랜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TNG 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룹도 같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스폰서와 같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의 사업의 성과가 같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분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조건들은 그냥 우리가 상수죠. 예, 변화할 수도 없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말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자, 그거는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 본인 스스로 나는 거예요. 예.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또는 이 사업을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조건이 완전히 똑같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다는 것, 심지어는 이 실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리더십의 가장 큰 어떤 바탕이 되거든요. 예. 자, 이렇게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아주 강력한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중요하게 이 시간 이후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 강의를 요 화면으로 마쳤었죠. 이 화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아주 좋은 기회를 사실은 받았어요. 누군가로부터. 네. 누군가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도 못하거나,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아주 평범하게 하다가 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이 배워야겠다는 결단만 한다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메나텍 사업을 하기 전에 단 한 번도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메나텍 제품을 먹고 좋아져서 저한테 사업을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저는 제품을 먹는 것조차를 거부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내가 얘기함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 네. 근데
제가 정말 이 네트워크 사업의 어떤 진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열심히 공부하고 배웠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예,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하고 배워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건 저만이 아니라 모든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겪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운다고 하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속성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자영 사업, 팀워크 사업, 프로모션 사업, 복제 사업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 교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가 되는 7단계라는 책에서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프로들, 프로 사업가들은 배운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제품에 대해서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판매, 영업 행위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품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제품에 대해서 잘한다기보다는 제품에 대해서 거의 맹목적으로 맹신, 과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제품 위주로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과대 광고, 과장 광고. 마치 진짜 죽은 사람이 깨어날 것처럼 얘기해서 주변 사람들을 현혹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프로 네트워커들은 제품에 대한 것 말고 제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갖춰야 될 것 중에 저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 제품 외에 이 사업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만나서 얘기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회원 가입을 시키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사업을 만들어가고 또 조직화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배워가고 해나가시는 분들은 전혀 다른 성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수당을 받고 직업적으로 직업이라고 하기에 걸맞는 정도의 수당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사실 굉장히 적거든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중에 90%가 넘는 사람들이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분들 중에 대부분이 소비자라는 거죠. 근데 사업가들 중에서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과 어긋나는 그런 것들, 그렇게 이 사업을 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실력과 리더십을 갖춘 강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가들이 스스로 뭐를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뭘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이나는 클래스,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진화학자가 요즘 언택트 시대의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잖아요. 교육학자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화학자가 언택트 시대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저도 교육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집중해서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주 재밌는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나와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상자를 하나 만든 거예요.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사탕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에서 사탕이 나오게 하려면 한 3단계 정도의 좀 복잡하고 정교한 어떤 작업을 해요. 나뭇가지를 들고
예를 들어서 몇 번 두들기기도 하고 또 구멍에다 넣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침팬지한테도 보여주고 사람의 아이한테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침팬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죠. 네. 진화학자가 하는 강의 그 실험답지 않습니까? 근데 침팬지와 사람의 아이가 그거를 너무나 정교하고 정확하게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과 침팬지가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실험을 또 했어요. 그 다음 실험은 뭐냐면 똑같은 상자인데 아까는 불투명한 상자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투명한 상자예요. 그 투명한 상자를 봤더니 사탕을 꺼내기 위해서 했던 정교하고 복잡해 보이는 이런 작업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였던 거예요. 그냥 보니까 그걸 안 해도 그냥 손을 넣어서 사탕을 꺼내면 꺼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걸 보여주니까 그런데도 그 투명한 상자를 갖고도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침팬지와 사람의 아이, 예, 어린이들한테. 그랬더니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예, 이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때 이제 많은 그 보는 사람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마 침팬지는 그걸 따라 할 것이고, 아이들은 따라하지 않고 바로 사탕을 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험 결과는 어땠냐면 정반대였었습니다. 정반대. 침팬지는 바로 손을 넣어서 사탕을 꺼내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진화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통밥이 정말 대단하다. 네. 근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을 다 하고 사탕을 꺼내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화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사람이 이렇게 아주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고 침팬지는 아직도 밀림에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네. 문명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개인의 성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침팬지의 사회에도 혁신이 있답니다. 어떤 침팬지가 전혀 다르게 어떤 도구를 사용하거나 씻어 먹거나 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문명을 이룬 게 어떤 한 사람이 다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어서 내려온 거잖아요. 네. 이어서 내려온 건데, 이렇게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려면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이지만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되더라는 겁니다. 정확한 절차. 제가 어떨 때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도대체 김치를 처음 만든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김치라는 걸 만들려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배추가 일단 있어야 되고, 이 배추를 소금에 절여야 되고, 그 다음에 속을 만들어야 되고, 이 속을 만들 때도 얼마나 많은 재료가 들어갑니까? 게다가 그 속을 또 그 절인 배추하고 만나게, 절인 배추와 속이 만나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그게 딱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며칠 묵혀요. 네.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즈는 누가 만들었을까? 도대체 된장은 처음에 누가 만들었을까? 근데 이게 그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똑같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 문명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정확하게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 총검술이라는 걸 배워요. 총검술을 배워보면요, 처음에는 부분 동작으로 합니다. 나중에 가서 이 부분 동작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배우잖아요. 그럼 이상한 동작이 나와요. 제가 그 아이돌들이 왜 안무를 하잖아요. 그 안무를 따라서 하는 사람들과 실제
아이돌이 하는 거를 같이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사람이 하는 것만 보면 되게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 아이돌과 따라하는 사람이 같이 하면 동작이 아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따라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모방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예요. 이 결과보다 절차가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복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뭔가 그 지식이 쌓이려면 무슨 얘기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요. 여러분들도 경험을 보셨겠지만 제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OM 한번 듣고 정말 야 이거 이대로 되면 너무 좋겠다. 제품이 정말 좋네. 또는 인쇄 소득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우지 않은 상태로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제품을 먹겠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나도 다음번에 가서 한번 들어볼게. 그리고 같이 사업 한번 해볼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안 하더라도 소비자도 생길 수 있고 사업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지 않았을 때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성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진 않더라는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말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명과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집단이 뭔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복잡하고 정교한 지식과 기술의 총체인 거죠. 여기서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이걸 다 따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TNG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하는 강의라든가 또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사업을 오래 한 리더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본인은 잘 따라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친 상태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따라하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처음에 배울 때 아주 정확하게 배우고 이 정확하게 배우고 이것을 내가 몸으로 익히는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안 해도 사실 되거든요.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초보 운전일 때는 얼마나 긴장하고 앉아서 정말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딱 운전석에 앉으면 숨부터 한번 쉬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안전벨트를 매고 어떻게 해야 되더라 생각해야 돼요.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떼고 악셀을 밟고 이런 것을 다 생각해 가면서 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익숙해지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갔는데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왔는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라디오 듣고 전화 통화하고 막 이러면서 다니게 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근데 어찌됐든 처음에는 복잡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운전을 한 20년 한 분인데 다시 시험을 봐야 돼.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돼. 근데 내가 20년을 운전한 사람이니까 그냥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마 학과 시험인가요? 그건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기 시험을 보는데 그 실기 시험에서 코스를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그 방법이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깨에다 맞추고 핸들을 얼마큼 돌리고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가서 또 어디서 정확히 멈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사실은 통과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또는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되겠지. 사실은 그 작은 차이에서 성공과 실패가 갈리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확히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정확히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과정을 보면, 이 사업에서도 보면요. 책을 읽고, 자료를 보고, 강의를 듣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책과 강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문학서적을 읽듯이 소설을 한 권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설을 한 번 읽고 나면, 영화를 한 번 보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에 다시 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성공학 책이나 또는 이런 강의를 들어봐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근데 이 사업에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그 다 아는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따라 해보는 과정.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실제로 해서 정확한 방법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정확한 방법으로 해서 나온 결과는 나중에 가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한 결과를 누군가한테 가르쳐 줬을 때 복제가 되더라는 거죠. 네. 자, 책을 읽든 강의를 듣든 어떤 한 사람이 그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필요하답니다. 27살 이건희처럼인가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1톤 분량 정도의 새롭고 긍정적인 정보가 들어와야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1톤 정도의 그 정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책 한 권이 대략 500g 정도 된대요. 그러면 거의 2,0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또는 2,000시간의 강의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강의를 많이 했답니다. 삼성그룹 안에서. 근데 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뭐냐면 책을 읽든 강의를 듣든 그거를 따라해 보는 거죠. 네. 대부분 책이나 강의, 자기계발책, 성공학책, 또 네트워크 마케팅의 방법론이 나와 있는 책, 이런 책들은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강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도 어떻게 해보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따라 해보는 거예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불편하고 이게 복잡해 보이고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방법을 내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하는 강의, 제가 하는 강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TNG 채널에 있는 강의들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 이 TNG 그룹에서 필독수로 돼 있는 책들을 다시 한번 들춰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책에 있는 것들을, 내용들을 또는 이 강의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읽고 넘어갔나? 아니면 진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봤었나? 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내가 익숙해질 정도로, 내가 무의식 중에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이것을 한 적이 있었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전혀 다른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정확히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사실 아셔야 돼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인지 위의 인지, 생각 위의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또 느끼는 뭔가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심리학에서는 초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교육 쪽 이런 데서는 이제 메타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메타인지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압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퀴즈 프로 같은 거를 보면요. 문제를 들을 때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알 것 같아. 생각이 날락말락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답을 보면은 그 정답은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정답을 보니까 아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나 저거 아는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간대요. 근데 이거는 전혀 메타인지적이지 않은 거죠. 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성공학 책이나 또는 그 아주 좋은 강의, 심지어는 뭐 한 시간 강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는 그런 강사도 있잖아요. 이런 강의를 들을 때에도 어떤 책을 읽을 때에도 읽고 나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뭐냐 하면 똑같네 뭐. 나 옛날에 어떤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네. 다 아는 내용이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메타인지가 발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에 집중한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메타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게 메타인지가 맞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아는 게 메타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뭔가 새로운 정보를 들었을 때 내가 아는 것으로 대비해서 어떤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그겁니다. 네. 근데 메타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모르는 것에 집중하거나 다른 것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해보았던 경험이 있어요. 제품을 파는 것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딱 봤을 때 아, 제품을 팔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메타인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영업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 부분은 같구나. 그럼 다른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른 것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이 다른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전혀 새로운 것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전에 굉장히 화려한 경력이 있는데 여기 와서 아주 고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전에 그 정도의 경력이 없는 분이었는데도 여기 와서 아주 쉽게 뭔가를 해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아는 것에 집중하느냐 모르는 것에 집중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순간 성장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수입도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요.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벌 수 있는 돈의 한계를 알아요. 저는. 정말 골드 ED 정도까지가 맥시멈 한계더라는 거죠. 근데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교육하고 이러는 분들은 그 이상의 직급을 가고 그 이상의 수입을 얻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기 와서 거의 대부분이 배우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 같은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메타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가르쳐 보면 알아요. 가르쳐 보면.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어요. 저희 딸내미가 엊그저께 그러는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수학 같은 걸 자기한테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가르쳐 준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 부모들은 다 좋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았던 말이 뭐냐면, 근데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내가 복습이 돼서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얘가 앞으로 잘 커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메타인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하버드에서도요, 또 상위 몇 %가 있을 거잖아요.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이것을 계속해서 강의하고 가르쳐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계속 후원을 해요. 후원을 받아요. 스폰서가 내 명단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막상 내가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는 내가 후원을 받으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스폰서한테 후원을 계속해서 받아요. 스폰서한테 도움을 받아요. 이 상태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공하느냐 하면 내가 내 파트너를 후원하는 과정에서 그럴 때는 이제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정확히 더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이해를 시킬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업가로서 유능해지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내 파트너를 후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처음에 그렇잖아요. 내가 내 스폰서한테 후원을 받을 때가 있고 내가 내 파트너를 후원할 때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뭐냐면 내가 내 파트너가 자기의 파트너를 후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내가 후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파트너와 후원을 해야 됩니다. 요게 3단계예요. 내가 후원을 받는 과정, 내가 후원을 하는 과정, 내 파트너가 후원을 하는 과정. 여기까지를 가야 우리가 원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여기까지 가야 뭐가 되냐면 나의 존재와 상관없이 성장하는 그룹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준비하는 강의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후원을 받고 제대로 후원을 하고 또 내 파트너가 후원을 하게 할 수 있지? 그것에 대한 방법론을 강의하게 될 겁니다. 꼭 따라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 보면은 한 3단계 정도의 과정,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과정을 겪는데 이게 배우는 기간, 그리고 가르치는 기간, 그리고 조직화해 나가는 기간이에요. 대략 저는요, 배우는 기간, 가르치는 기간 모두 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3개월 정도에 끝내자. 3개월 정도에 끝내자. 그러면은 내가 내 파트너를 후원하는 기간까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됐었을 때, 요 초기 3개월 동안에 ED라는 직급이 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3개월의 기간 동안 내가 골드 ED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ED가 이제 점수로 따지면 6,000점이고, 사실은 어떤 분들 처음에 들어와서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의 후원과 그룹의 시스템으로 인해서 ED가 되게 쉽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실력과 리더십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ED가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ED를 되게 우습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보상 플래너에서도 보면요, ED는 거의 보상에서 그 막바지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직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니레벨 보너스에서도요, ED가 되면 ED 이상부터는 퍼센테이지가 같아요.
그리고 멘토 보너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내 파트너를 ED 이상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ED가 실버 ED가 되든 PD가 되든 심지어는 PPD가 되든 10만 원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리더 체크 매치 보너스 같은 경우에도요. 내 파트너들이 ED가 됐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보너스잖아요. 결국 ED의 모든 포커스가 돼 있어요. ED라고 하는 말 자체가 Executive Director예요. 이게 회사에서의 직급으로 따져보면은 이사급입니다. 이사급. 상무 전무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요 ED와 골드 ED 단계까지를 빠르게 가보자. 그리고 시한을 두고 빨리 배우고 빨리 내가 독립해서 이 사업을 해보자라고 생각해 보시는 게 사장님들의 사업의 성공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이 된다는 거죠. 자, 아까도 나왔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프로가 되는 7단계라는 책을 제가 강력하게 권유해 드릴 거예요. 이 책을 10번, 20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워크북처럼 계속 갖고 다니시면서 내가 어떤 벽에 부딪혔을 때 다시 찾아보는 책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우는 기간, 모르는 사람을 내가 깨우치게 할 수 있고 가르치는 기간, 무지한 사람들을 교육할 수 있으며 조직화하는 기간,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로 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책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한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보수라고요? 무한한 보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진짜 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할 때 진짜 그 원했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배우는 기간으로 해서 2대1 미팅, 지금 2대1 미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대1 미팅을 내가 잘 해내야 돼요. 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후원에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후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홈 미팅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이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후원부터가 정말 네트워크 사업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누군가한테 만나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끝납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메나테크에서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에 아주 중요한 시스템임에도 빠져 있는 게 이제 홈 미팅, 홈 파티, 홈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홈 미팅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고 그 다음에 홈 미팅을 어떻게 내가 주최하고 주관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홈 미팅의 강사로 이제 초대도 받아야 되겠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도 마치 그 교본처럼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새로 동기부여 받으시고 그리고 사업하는 방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교재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